요즘 시장이 10년 동안 올랐잖아요, 여러분. 그 10년 동안 계속 20년 오른 나라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전 세계 그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조차도 5년, 10년 갔다가 꺾이잖아요. 그럼 그때가 올 때가 됐잖아요. 됐는데 나라에서 지금 받쳐주잖아요. 그럼 우리 수요자분들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부동산으로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시기는 이제 없어요. 대한민국이. 이제 거의 끝물입니다, 제가 볼 때.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큰 시기에 올해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분들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본 시드머니, 기본 자본이 부동산 가격에 사시려는 주택 가격의 30%, 40% 정도 되신 분들, 이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이하 조금 부족한 분들, 40% 이상이 되시거나 50% 이상의 시드머니가 있다고 하면 냉정하게 나머지 금액을 대출을 받으셨을 때 대출 원리금이잖아요. 원금과 이자를 내는 돈이 내가 버는 소득의 40%를 넘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비싼 겁니다, 일단.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본인한테도 비싼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살 때. 근데 그게 만약에 내 소득의 30% 수준이다. 이거는 사시는 걸 적극적으로 고려해도 돼요, 기존 주택. 그리고 30% 이하의 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분보다 더 부담이 있겠죠? 있으면은 자기가 살려는 게 너무 높으면 무리해서 뭐 LTV 이런 거 다 써가지고 대출 비율이 뭐 70%도 가능은 해요, 지금 이론적으로. 그렇게 사진 마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절대 그건 지금 위험한 시기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던 시기엔 그게 단기 차익을 누리게 가능은 해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어도 2, 3년 뒤에 사줄 사람이 많다고 판단되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살 수 있죠. 투자 개념에서. 2년 거주하고 3년 보유해야 양도세가 비과세요. 3년은 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3년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일을 보면서,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거주 목적인데 요새 하도 시장에서 뭐 자본주의 갭투자 이러니까 제가 물어보면 그 10분 중에 8분이 이렇게 그래요. 아, 거주가 우선이에요. 근데 투자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쓸데없는 게 지금 다 붙었어요. 진짜 이렇게 돈 많은 분들은 또 그것도 얘기 안 해요. 진짜 일하시는 분들은 아, 그냥 저 살 집을 찾는데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만 얘기해요. 근데 그분들 숫자가 예전엔 반반이었는데 지금 거의 없어지고,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진하게나 다 투자 뭐 이런 얘기해요. 근데 진하게나라는 말도 잘못된 게, 환경이면 맞아요. 맞는데 부동산에 투자의 시기가 있거든요. 저점일 때 사서 중고로 갈 때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롱텀의 자산 계획을 갖고 주고 플러스 알파가 투자가 되는 게 정상인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투자를 위주로 가는 쪽이 더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시면 요즘은 시장이 10년 동안 올랐잖아요, 여러분. 그 10년 동안 계속 20년 오른 나라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200, 뭐 300, 나라 숫자가 저도 되게 많던 300개 되는가요? 전 세계 그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조차도 5년, 10년 갔다가 꺾이잖아요. 그럼 그때가 올 때가 됐잖아요. 됐는데 나라에서 지금 받쳐줬잖아요. 그럼 우리 수요자분들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막 습관이라 그럴까요? 계속 오른다는 게 뉴스를 10몇 년 동안 들었으니 조금만 오른다고 막 이런 뉴스를 기대기들이 막 하면 아, 막 불안하고 찝찝하고 기분 나쁘고 이러니까 아예 더러워서 산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냉정을 찾으셔가지고 아, 내 동네 이 주택 가격이 적정한가 아닌가. 자, 적정하지 않다라고 가정할게요. 좀 비싸, 내가 보기에. 그런데 내 수준이 사가지고 부담이 없는 수준이다. 그러면 사도 돼요. 왜? 머리 스트레스 안 받으시잖아요. 일만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부동산으로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시기는 이제 없어요. 대한민국이. 이제 거의 끝물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뭐 혹자는 얘기하죠. 서울 얘기하는데 그것도 요새 세종시 이전 뭐 꾸물꾸물 되잖아요. 아마 국민 모두가 세종시로 옮겨야 된다고 다 생각할 겁니다, 속으로. 서울에 주택 10개, 20개 갖고 있는 사람 빼고 하나 갖고 있는 사람조차도 세상을 볼 줄 알고 우리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 이게 좀 균형이 돼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여론이 잡혀지면 정치인들은 분위기를 보다가 느끼다가 어느 시점에 그걸로 가잖아요. 그게 맞는 지점이 지금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도 느끼고 적어도 느끼고 있지 않나요? 누군가 그걸 터뜨리는 순간 그쪽으로 여론이 다 가겠죠. 그러면 그게 30년 뒤에 될까요? 10년에 될까요? 확률을 보시면. 그걸 감안하시고 서울도 투자할 때 똘똘한지 얘기하고 있지만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3기 신도시 분양가가 높아요. 높은데
차기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분양가를 낮췄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한 1억씩 다 낮출 수 있거든요. 솔직히 제 생각입니다. 1억씩 낮추면 가능해요. 한 25평, 30평들이 4억대 되거든요. 근데 서울 바로 옆에 있고 교통이 좋으니까 젊은이들이 그걸 살려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한 번 더 많이 분양해도 되잖아요. 지금 많이 치는데 뭐가 문제죠? 많이 쳐서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은 우리가 일시적이지만 미래를 볼 때 지금 출산율 저하에서 문제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젊은이 분들도 이렇게 도덕적으로 우리가 교육받은 걸 보면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애기도 뭐 교육비가 비싸니까 뭐 하나 정도 뭐 여유가 되면 둘 정도 낳고 사람들끼리 살고 싶은데 분위기가 그걸 허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바꾸려는 어떤 국민들의 뜻과 리더가 있으면 바뀔 수가 있겠죠. 그 시기가 저는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왜 드리냐? 아니 그러면 지금 집을 사냐 마냐 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조급하지 말란 뜻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유가 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내가 살 능력은 돼요. 그리고 사고 나서도 내 소득의 한 30%나 이 정도만 원금 이자로 내지 나머지 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하셔도 된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가지고 투자 형태로 들어갔다가 뒤에서 받쳐줄 사람이 얼마나 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서울 시민이든 뭐든 전 세계에 100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전 세계 평균이 40% 그러니까 5분위로 나누면 마지막에 저소득층의 20% 이 두 개 분위는 합하면 40%잖아요. 이분들은 사실 최저임금 제도도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것처럼 비율이 거의 40% 됩니다. 전 세계가. 그래서 전 세계가 자가 비율이 70% 넘는 나라가 공사국가표가 없어요. 많은 나라 65%뭐 이래요. 그럼 얘기 정리가 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60%거든요. 서울만 50%예요. 수도권도 60% 넘었어요. 그럼 서울만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집을 더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10% 정도. 그러니까 모자다고 느끼는 10%가 아직도 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돌림방을 놓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뭐냐면 그러면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어떤 스탠스가 이게 안정적인가를 보면 예전하고 틀리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접하시고 이런 예를 말씀드리면 서울에 지금 노원구 가시면요. 전철역 바로 앞에 투자 개념이 아닙니다. 전철역 바로 앞에 17평, 실평수 한 12평, 13평, 14평 이런 데들이 3억에서 4억 사이면 집을 사요. 그럼 거기 솔로분들 거기 가서 그냥 인력만 있으면 충분히 감당하는 수준이잖아요. 2억 대출이면 3%짜리 받으시면 60만 원인데 원룸 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그걸 사러 안 가요. 어디서 이상한 것만 가지고 1억 갖고 뭐 5억짜리 사는 뭐 이런 거 자꾸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실거주나 이런 거 목표로 하신 분들은 서울 시내에도 3억 정도, 4억 아니면 5억 정도면 집 15에서 21평, 25평짜리 많이 있어요, 아직. 그걸 하셔서 셀프로 이렇게 조금 손보시면 새 집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 콘크리트 여러분 100년 갑니다. 이런 거 감안하셔 가지고 실거주가 필요하신 분들은 뉴스만 보시고 그러면 계속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발품 좀 파셔서 뭐 점점 이제 슬럼화된 서울 지역들도 국가에서 점점 이렇게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 도로 개선 이런 것들 다 계속 개선하고 있으니까 점점 동네들이 다 좋아지거든요. 그런 거 감안해서 접근하시면 되고 누구나 강남은 요만큼인데 누구나 여기서 다 살 수는 없잖아요.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생각의 폭을 넓히시면 요새 교통도 좋고 그런 거 잘 활용하셔 가지고 내 집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5060 혹은 이후 세대 분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서 부동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투자 목적이 아닌 노후를 위한 집을 장만할 때 어떤 집에서 살면 좋을까요? 요새 집을 장만하는 분들보다 파시는 분이 많은 걸로 제가 아는데 왜냐하면 자녀 결혼 때문에 파시는 분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6070이 그렇군요. 50은 좀 마지막에 좀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60도 뒤늦게 사시는 분들 계시고 생애 최초로. 그분들이 사실 때는 사실 투자 목적을 많이 안 가지세요. 제가 상담을 해 보면 투자에 대한 개념보다는 이제 거주의 목적을 많이 갖고 계세요. 물론 그중에 갭 투자를 한두 번씩 해 봤던 사람들은 투자 목적을 더 갖겠죠. 한 번 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사 오는데 망했어요. 집을 살 때 옛날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런 분들은 근데 비율이 예전보다 적어요. 적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인구 감소 시대라는 걸 다 알잖아요. 잘못 샀다가는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게 수도권이 그렇습니다. 수도권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새로 짓거나 새로 입주하는 단지들이 비싼데 계속 올라갈 거라 큰 착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물릴 때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광명도 불과 2년 전에 100대 1인 현장이 마이너스 P가 뭐 몇천 1억씩 되니
그럼 얘기 정리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산 사람은 정말 잘못 산 거잖아요. 이자 돈 다 내고 1억 더 써.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지금 사는 사람이랑. 그러면 이런 사례가 언론들이 제대로 따르면 많이 퍼져주면 사람들이 판단할 거 아니야. 아, 이게 분양가가 높고 문제가 있구나. 그럼 사는 어떤 욕구나 투기 욕구를 갖다 재워주면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더 받기 힘들겠구나. 더 싸게 팔고. 그 사람은 손해본 상태 아니잖아요. 영끌해가지고 자기가 실거주를 산 사람들은 문제 없잖아요. 값이 내려가고 올라갈 때 기분은 좀 나쁘겠지만 사는 데 지장 없잖아요. 그러면 그림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을 때 5060 분들은 절대 투자 마인드, 좋은 말로 투자지. 투기에 가깝잖아요. 일 안 하고 돈을 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우리가 인구가 성장하고 경제 이론을 배우면 수요 공급의 이론에서 집이 사람 수 느는 것보다 집수가 느는 속도가 느릴 때는 그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 아니잖아요. 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시면 5060 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투자 마인드 좀 없애시고 그냥 거주 마인드. 우리 몸의 가치가 50억 정도 된답니다. 의사분 말씀이. 뭐 심장 하나 이거 계산하면요. 50억 정도 된대요. 근데 그 집 5억, 10억, 3억 그냥 조금 머리 굴려가지고 돈 벌려고 신경 쓰다가 병 걸리면 어떻게 돼요? 한 방에 가면 50억 날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뭐 피부에 와닿을지 모르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살 때이기 때문에 5060이신 분들은 절대 자녀가 또 여러분이 막 부동산에 매몰되어 있으면 자녀 돌볼 마음이 똑바로 될까요? 물론 좋게 얘기하면 부동산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를 케어하면 되죠. 이러지만 그 사이에 빈틈이 생기겠죠. 자녀들의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딱 대학교 되면 컨트롤 안 돼요. 고등학교도 안 되는데 그러면 초, 중, 요 때인데 50대, 60대면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교 갈 때 민감할 때예요. 그때 무슨 투기를 하신다 그럽니까? 자녀 잘 건강하고 본인들 건강하시고 내가 안정적으로 살 집을 찾는 게 저는 순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축 아파트들 부실 공사로 브랜드 아파트조차도 못 믿는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 지은 아파트는 무조건 피하라는 경고가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몇 년 정도 지난 구축 아파트가 괜찮은지, 구축 아파트의 매력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구축 아파트와 우리 시청자분들과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는 20년이 되면 구축으로 쳐요. 근데 그런 나라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되게 이게 좀 자존심 상한 일인데요. 그만큼 집을 잘 못 졌나요? 쪽팔리지 않습니까? 건설 강국이라고 하면서 기본이 50년을 갑니다. 다만 왜 우리가 재건축 얘기 불고 그랬냐면 신축 구축 얘기가 나오냐면 일기 신도시들이 지을 때가 1990년도예요. 1990년도 때 우리의 소득 수준은 지금하고 틀리고 그 당시에 국민들의 수준하고 다 했을 때 분당이라는 신도시 예를 들고 뭐 일산이라는 신도시 이렇게 쾌적하고 전 세계 선진 도시처럼 녹지율이 뭐 20-30% 되고 이런 환경의 도시가 서울 안에 없었잖아요. 다 막 모여 사느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갔는데 그 지은 게 90년도니까 90년도 이전엔 여러분 배관 있잖아요. 배관. 그러니까 음마아파트도 그전에 졌잖아요. 배관이 강관이에요. 우리 배관이라는 게 뭐냐면 수도관도 있고 뭐 가스관도 있고 뭐 여러 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 관의 소재가 쇠예요. 쇠. 그게 강관이에요. 쇠강자 써가지고 그 강관들은 세월이 흐르면 빈틈에서 어디서 물이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녹이 습니다. 녹이 스면 녹물이 나오게 하죠. 스토브리 녹물이 나온다. 음마아파트가 한때 그래가지고 좀 배관용 구축을 했는데 90년대 지은 것들은 그래요. 그런데 1997, 8년부터는요. 동관이라는 게 나옵니다. 동관. 구리동자. 구리는 녹이 안 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은 아파트 중에 동관인데 비싸요. 비싸다 보니까 고급 아파트라든지 도곡동 타워팰리스 들어보셨죠, 여러분? 거기가 이제 그걸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2000년, 5년 요 초반에 이제 반영구의 배관이 나와요. 그러면 말씀드린 1990년대 아파트는 녹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뉴스에 뭐가 떠요? 녹물이 나온다. 완전히 쓰러져는 아파트. 뭔가 잘못된 것 같죠? 그 와중에 주차가 또 이제 부족한 거예요. 왜?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 개발 계획이나 이런 걸 다 예상을 할 때 30년 뒤에까지 하면 주차장이 늘어날 걸 계산한 거예요. 하니까 한 집에 하나씩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짤 때 1990년대 89년에 발표했으니까 그때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계획학자들이 모여서 계산할 때도 한 집에 차가 한 대 이상은 있기 힘들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차값이 뭐 거의 껌값이잖아요. 연습용은 100만 원짜리도 50만 원짜리도 있고요. 대한민국이 자동차 강국이 됐잖아요.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러니까 졸지에 구축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일기 신도시가. 근데 일기 신도시는 단점은 그건 뭐예요? 배가 나고 주차구나. 나머지는요. 완전히 A급 도시입니다. A 플러스급이에요. 녹지 공간과 학교, 도보 이런 것들이 전 세계 도시계획 이론 있잖아요. 뭐 페리의 근린주구부터 해서 에베네지, 하워지, 저는 이 이론을 다 공부한 우리나라 석학들이 모여서 만든 도시예요. 일산도 그러고 다 그런 도시예요. 그걸 왜 부시죠? 그래서 이 얘기가 좀 길었지만 신축 구축의 구분은 사실은 신축인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외국에서는 50년 이후부터 주택을 구축으로 쳐요. 미국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미국인데요. 미국은 50년이 되면 주택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요. 왜? 각정 안에 있는 배관이나 자재 이런 것들이 주인이 50년 동안 이렇게 케어를 하더라도 보수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50년부터는 낡은 거로 취급을 해요. 그때부터 구축으로 취급을 해요. 감정평가 자체도. 50년까지는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주인이 관리를 안 하면 더 노화되겠죠. 똑같이 관리한다 그러면 50년까지는 전혀 처음 5년 전에 지은 거랑 똑같다고 판단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좀 틀리죠? 대한민국은 신축은 몇 년 차요? 뭐 5년 다 이렇게 그래요. 5년. 10년 전에 지은 건 신축 아닌가요? 아, 신축이죠. 여러분이 막 좋아하시고 언론에 많이 나오는 잠실 요새 잠실이 자꾸 이제 포커스가 맞추잖아요. 왜냐하면 잠실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단지고 조경이 잘 돼 있어요.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는 요새 지어진 것들이 그렇고. 근데 그 아파트들이 언제 지은지 아세요? 2007, 8년도에 준공이에요. 그럼 몇 년 됐어요? 16년, 17년 차예요. 완전 구축이죠? 일기 신도시 비교하면 어때요, 여러분? 내일 모레면 부시고 지어야 돼요. 그 부시고 지면 이상하죠, 여러분? 그래서 언론들, 좋게 얘기하면 시장 친화적 언론,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 세력과 결탁한 언론들이 이런 패러다임을 이상하게 잡아놓은 거예요, 프레임을.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신축은 물론 1990년대에 지은 거는 주택의 주차 대수나 이런 것들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0년 이후에 지은 거는 괜찮다는 판단이 좀 드시죠? 다 신축이에요. 빠딱빠딱해요. 거꾸로 1999년에 지은 아파트는요. 건축법이 삼풍백화점 무너졌던 거 기억나시죠? 무너져가지고 나라에서 갑자기 너희들 똑바로 줘 이래가지고 건물 벽이요. 요즘 지은 것보다 1.5배 강도가 더 강해요. 그래서 에어컨 공사하시는 분들이 1999년, 2000년, 2001년, 2000년 지은 집들은 지금 지은 집보다 훨씬 오래됐잖아요. 에어컨 공사로 들어갔더니 벽이 안 뚫어지는 거야. 지금 집들은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집들은 어때요? 뿡 뚫리네요. 그럼 얘기 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지은 연도만 판단하지 마시고 그 시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시면 어떤 아파트는 가보니까 그 아파트 관리를 잘해가지고 겉으로 보기에 새 아파트 같아. 지금 여러분 송파 거기 잠실 좀 가보세요. 다 새 아파트 같아요. 다 20년대 가요. 일기 신도시법에 의하면 부셔야 됩니다. 안 맞죠? 여러분들이 구축 신축 보는 방법을 분양해가지고 막 입주하는 거로 한정하시면 안 되고 20년 넓게 보셔서 20년이 됐는데도 잘 관리가 됐고 단지도 좋고 조경도 좋으면 거기가 신축인 거죠. 그렇게 판단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